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이 계세요. 수강생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거 설명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NC백화점은요, 지하 통로 없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NC백화점 지하 통로. 빡쳐서. 그랬더니 빡쳐서 하라면 불가한 NC백화점 6호선 지하 통로로 가는 법. 여기가 지하 통로가 있는데 예, 찾기가 정말 힘든가 봐요. 그분도 그때 처음 하셨대요. 오 이러시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서 볼 수 있는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파트 살 때 집합건물 등기부만 보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기는 어쨌든 토지 등기부에 어떤 권리가 있어서 못 없앴어. 근데 이 권리가 소유권자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합건물을 취득하려는 사람한테 경고를 해줘야겠죠. 토지 이상한 권리가 있어서 너 토지 등기부 떼봐가지고 어떤 권리인지 봐. 이 권리가 너한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든 경매로 낙찰받든 해 라고 경고 문구를 삽입해 주게 되거든요.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에. 그래서 토지 별도 등기가 그거예요. 토지 등기부 한번 떼봐 라고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에 표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에요. 여기 보니까 토지 별도 등기 있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매각물건 현황에도요, 토지에 지금 토지 별도 등기가 있대요. 이건 대지권 작업은 완료가 된 거예요. 대지권 작업은 완료가 됐는데 이상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 등기부 떼봐서 이게 어떤 권리인 건지, 낙찰받아서 인수되는 건지, 말소되는 건지, 혹시 인수됐을 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은요, 법원에서 제공해주는 서류 중에 매각물권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이 매각물권명세서는 법원에서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품질보증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매각물권명세서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매각하는 부동산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이 권리가 낙찰로 만약에 살아남아 죽지 않고 인수된다고 한다 그러면 매각물권명세서에 반드시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토지 별도 등기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한테 인수됩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토지에 있는 권리가 있긴 한데 이 권리가 낙찰로 없어져. 그래서 소멸되는 경우에는 인수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매각물권명세서를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인수하지 않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다세대 빌라 물건이에요. 대지권은 지금 등기되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대지권 안에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 봐야 돼요? 매각물권명세서 보면 돼요. 매각물권명세서. 근데 뭐냐면 토지 별도 등기가 있으면 여러분 일반 매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별도 등기가 있으면 토지 등기부 떼봐야 돼요. 어떤 권리인지. 자,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면 이런 식으로 표기해줘요. 이건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이에요.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인데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경고 문구로 이렇게 살펴주는 거예요. 토지에 별도 등기 있어요. 2번 토지 각구 12번 압류 등기 있고요. 19, 3번, 4번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경고 문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반 매매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등기부 떼봐야 돼요. 이게 어떤 건지. 혹시 내가 일반 매매로 취득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그러한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한테요?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톡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건 있어요. 제가 보통 알람을 안 맞춰 놓거든요. 그냥 뭐 10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12시에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수강생분들이 입찰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10시에 일어나서 대기하고 있어요. 입찰서를 체크해 드리려고. 그래서 보통 제가 오전 시간엔 자고 있거나 아니면 입찰 들어가는 거 체크해 주는 시간이어서 시간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후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돼요. 카톡이든 뭐 문자든 전화든 해주셔도 되고요. 남자분들은 24시간 다 오픈되어 있어요. 언제든 전화 주셔도 상관없어요. 전화는. 근데 여성분들은 오후 6시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전화 주지 마세요. 그 이후에는 뭐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살포시 해주시면 제가 살포시 답변 드릴게요. 저녁 시간인데 한 6시 지났는데 전화가 와. 와이프도 알아요. 수강생인 건 알아. 근데 여자 목소리면 반찬이 달라져요. 여성분들은 한 6시 전까지는 이렇게 전화 주셔도 상관없는데 그 이후에는 카톡 정도로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카톡으로 이렇게 문의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때 바쁜 일이 있으면 조금 이따 답변해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답변을 안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저한테 카톡으로 닥달을 하세요. 예, 그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자, 이건 어쨌든 경매물건이에요. 경매물건. 그러면 저희는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돼요. 자, 매각물건명세서를 봤더니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구입효력이 소멸되지 않은 것,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토지 별도 등기 있으나 이 토지 별도 등기는 낙찰로 다 소멸되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법원에서 권리 분석한 거예요. 매각물권에서는. 자, 이번엔 토지 별도 등기 인수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근린상가예요. 근린상가. 집합 건물이죠. 자, 보통 집합 건물은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 하나만 제공해 주거든요. 근데 얘는 토지 별도 등기가 있어요. 토지 별도 등기가 있대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도 제공해 줘요. 토지 등기부 떼보라고. 옥션원에서. 그럼 저희는 뭐 보면 된다? 매각물권에서 보면 돼요. 딱 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어요? 토지 별도 등기 191번 구분지상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대요. 아,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낙찰받아도 이 구분지상권은 낙찰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상권이 인수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게 인수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수돼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건 어쨌든 인수가 된대요. 그럼 저희가 토지 등기부를 한번 떼볼게요. 어떤 거냐면 떼봤더니 이거예요. 구분지상권 설정이에요. 그리고 지상권자가 서울특별시예요. 그리고 보니까 지하 연결 통로의 소유래요. 이런 지상권은 인수돼도 돼요. 공공기관에 설정한 것들. 아까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보니까 이게 상가물건이었잖아요. 상가물건. NC백화점 물건이에요. 근데 아마 이 지하철역에서 이 상가로 들어가는 지하 통로 입구가 있나 봐요. 자, 그러면 내가 어쨌든 이거 낙찰받아서 임차에 맞출 건데 지하 통로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있는 게 좋겠죠. 이런 지상권은 인수돼도 인수돼야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이 계세요. 수강생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거 설명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NC백화점은요, 지하 통로 없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NC백화점 지하 통로. 했더니 빡쳐서 하라면 불가 NC백화점 6호선 지하 통로로 가는 법. 여기가 지하 통로가 있는데 예, 찾기가 정말 힘든가 봐요. 그분도 그때 처음 하셨대요. 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통로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구분지상권 설정한 것들은 인수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뭐 가처분이라든지 다른 권리들이 혹시 인수되는 게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저희가 심화학습이 없잖아요. 왜 없어요? 실전반이 없어요. 왜 없어요? 제가 계속 코칭해드리고 알려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물건 이걸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얘기해주면서 그게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 수업만 있고요. 뭐 실전반, 심화반 이건 없어요. 수강생들을 따로 만나 뵙나요? 나중에 그런 요청이 있으면은? 일단은 다른 미팅이라든가 아니면은 네. 예를 들어서 요청에 의한 어떤 그 개인적인 만남 뭐 그런 거 있지? 네, 뭐 지금은 형동생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개인적으로 막 새벽까지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그 수강생 기수별로 이제 계속 모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스터디 모임을 하시는데 그럼 제가 가끔씩 가서 특강해드리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런 모임을 제가 막 열심히 만들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때 가서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저한테 요청하시면 저는 또 컨셉이 착한 선생님으로 컨셉을 잘못 잡아서 가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기타 등기 중에서 임차권 등기, 대지권 미등기,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임차권 등기는 보통 저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하는 임차인을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원래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계약이 종료됐을 때 보증 못 받은 게 있으면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해서 나의 권리를 공시하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대지권 미등기랑 토지 별도 등기는 집합 건물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격 포함됐으면 뭐 확인해 봐야 돼요? 대지권 미등기 뭐 확인해야 돼요? 분양대금 완납. 토지 별도 등기는요? 매각물권명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근데 기억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대지권 미등기 문제 있어. 토지 별도 등기 문제 있어.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임차권 등기가 있는 물건은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은 선순위 임차인이 등기한 임차권 등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후순위 임차인이 등기한 임차권 등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선순위 임차인이냐 후순위 임차인이냐는 저희가 2주차 때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권리예요.